여러분, 요즘 스월파 보시나요? 저는 완전히 몰입해서 본방사수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수우파 시즌1부터 스맨파, 스걸파 다 챙겨볼 정도로 이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 팬 중 하나입니다. 근데 매번 챙겨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편집도 그리고 매번 논란도 많은데 고치지도 않고 보면서 내가 다 진을 뺐는데도 왜 내가 이걸 또 보고 있나 싶어요. 그만큼 강한 중독성을 가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리즈가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지, 암넷, 아니 엠넷은 어떻게 이런 흥행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해보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엠넷은 이 갈등이라는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죠. 아무래도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비슷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갈등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시리즈는 기존의 서바이벌 프로그램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보통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최근에 나온 데드스플레이나 피해 게임, 더 예전으로 가면 더 지니어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은 실제 상황은 아니죠. 보통은 상금과 같은 보상을 걸고 그때그때 미션에 따른 갈등을 빚고 그것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스우파 시리즈는요, 실제로 있었던 갈등을 프로그램에서 풀어냅니다. 예를 들어 시즌1에서는 허니제이와 리에의 갈등이 있죠. 두 사람은 예전에 함께 크루로 활동했습니다. 그때 허니제이는 리더였고 리에이는 크루원이었어요. 두 사람은 콤비로 오랜 시간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 팀이 해체되고 허니제이를 제외한 나머지 크루들이 코카인 버터라는 크루로 활동을 시작했죠. 결국 허니제이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어요. 물론 그 뒤로 허니제이는 홀리뱅이라는 크루를 결성했습니다. 어쨌든 말 못한 섭섭함이 7년간 가슴에 남아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수우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약자로 지목하고 배틀을 신청하죠. 그러면서 춤으로 서로 못다한 이야기와 오해를 풉니다. 이 서사는 프로그램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잖아요. 정말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찐으로 쌓였던 서사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성이 확실히 크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이런 서사들이 별다른 스킬이 없어도 단 1, 2회 만에 시청자들을 몰입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엠넷은 단순히 이 외부 갈등을 외부에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바이벌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내에서 생존을 위한 미션이 있잖아요. 이 외부 갈등을 내부로 옮겨와 미션의 몰입감을 높입니다. 이번 스월파의 경우 에이지 스쿼드와 로얄 패밀리라는 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에이지 스쿼드 멤버들이 로얄 패밀리의 원년 멤버였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로얄 패밀리 멤버들은 세대가 교체된 새로운 인물들이죠. 그래서 지금 로얄 패밀리의 명성을 만든 댄서들과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댄서들의 갈등이 나옵니다. 진짜 로얄 패밀리를 만든 사람은 나라고 주장하는 댄서와 이제는 한물 같다고 이야기하는 댄서들의 서사,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는 이 갈등을 적극 이용해 미션으로 끌고 왔습니다. K-팝 미션에서 대놓고 두 팀을 대결 상대로 놓으면서 정말에서 맞붙게 된 거죠. 엄청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면서도 또 서바이벌에서 생존까지 걸린 싸움이기에 시청자들은 너무 재미있게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기에 도쿄대 오사카로 일본 내전을 만들어서 갈등을 만들기도 했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서로를 견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사실은 서로를 굉장히 응원해 줄 겁니다. 근데 서바이벌이라는 극한의 공간에 사람을 가두고 팀의 생존을 걸고 계속 목을 조여오는데 또 거기에 제작진들이 얼마나 바람을 넣겠어요. 그러니 그 안에서 확실하게 몰입해서 갈등을 빚는 것이죠. 이게 다른 서바이벌에서는 쉽게 따라올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있는 서사니까요. 짜증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할게요. 암넷이 이런 걸 정말 잘합니다. 아마 이렇게 실제 서사를 쭉 깔아놓고 그 갈등과 분노를 미션으로 잘 끌어오는 건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할 것 같아요. 이 서바이벌이 더 재미있는 이유는 장르가 확실하다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누구는 말을 잘해서 그 게임 안에서 정치를 한다든지 또 누구는 머리가 좋아서 미션의 수를 계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자 잘하는 분야가 나뉠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뿐만 아니라 아이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도 누구는 춤을 잘 추고 누구는 노래를 잘하며 또 누구는 압도적인 얼굴로 센터에 서기도 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댄스, 춤이라는 명확한 장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잘하면 돼요. 물론 안무를 잘 만든다든지 혹은 배틀을 잘 한다던지와 같은 세세한 부분이 나뉘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 모든 것이 크게 보면 댄스라는 장르입니다. 그렇게 다른 프로그램처럼 이것저것 다 보여줘야 할 필요가 없죠. 정말 춤만 잘 추면 되고 춤으로만 승부 보면 됩니다. 물론 후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인기 투표와 같은 개념으로 조회수와 좋아요 점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너무 바닥이 아니라면 이것도 배틀을 잘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서바이벌이 어떤 미션이 나올지 모르는 것에서 오는 재미가 있기에 이 플롯이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번 다른 결과물로 점점 퀄리티가 높아지기에 이 댄스라는 명확한 장르 안에서 벌어지는 서바이벌의 매력은 이 프로그램이 계속 인기를 끄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이 시리즈의 가장 큰 강점은 근거 있는 자신감일 겁니다. 사실 여기에 출연한 댄서들이 이미 업계에서 인정받은 선수들이죠. 그렇게 누구에게도 겁을 먹지 않고 자신의 춤에 확신이 있습니다. 보통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중반부 정도 가면 미션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격이 나오거나 아니면 넘을 수 없는 넘사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딱히 그런 게 없습니다. 매 미션별로 유독 눈에 띄는 댄서들은 있을 수 있어도 그곳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댄서들만큼은 자신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션에 임하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는 배틀로서의 역량이 높고 누구는 안무를 잘 만들어서 미션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각각 세세하게 장르가 나뉠 수도 있어도 절대 여기 나오는 댄서들은 서로에게 기죽지 않아요. 예를 들어 시즌1에서는 YGX의 리더인 리정이 24살인가 그랬어요. 최연장자 프라우드먼의 리더 모니카는 리정과 띠동갑 차이가 나는 나이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리정은 전혀 꿀리지 않고 미션에 임합니다. 그리고 약자로 지목받자 이런 멘트를 날리죠. 내가 약자? 나는 한 번도 약자였던 적이 없는데? 누구 하나 주눅들지 않고 패기롭게 자신들의 댄스를 선보이죠. 거기에 시청자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결과들이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 여기 참가한 댄서들은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깔끔하게 승복하며 인정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이게 또 서로를 되게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암넷이 아무리 불공평하게 룰을 짜더라도 저지들의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근거 있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 서바이벌이라는 틀 안에서 싸우고 있지만 이들이 보여준 서로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모습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볼 수 없는 새로운 모습이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바로 조회수나 좋아요 인기투표, 더 나아가 챌린지와 같은 점수를 도입하면서 공정하게 댄스로 승부 보는 프로그램이 아니게 된 건 오래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스월파에서도 미션에서 계속 힘을 못 쓰던 범접이 대중투표로 완전히 역전할 수 있는 1000점을 얻어갔죠. 사실 이런 인기투표로 인해 이득을 본 건 이번 범접뿐만이 아닙니다. 시즌2에서는 베베와 잼 리퍼블릭이 강력한 우승 후보였지만 총점 600점 중에 500점이 투표 점수였고 그 중에 80%는 생방송 문자 투표였죠. 해외 팬들은 문자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겨우 우승은 베베가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매 시즌별로 인기 투표에 관한 내용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저 역시도 인기 투표로 가져가는 점수가 너무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인기 투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시리즈는 올림픽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헤이마 완세핑, 스모크 챌린지와 같은 것들이 없었다면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까지 긴 명성을 이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스모크 챌린지의 경우에는 BTSB, NCT 태용, 이영지와 같은 스타들이 동참했고 덕분에 1, 2주 만에 2천만 개 이상의 챌린지 영상이 업로드되었죠. 또 거기에 조회수와 좋아요 점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응원하는 팀을 위해 한 번이라도 더 유튜브에 들어가서 시청하는 효과로 이번 범접의 메가크루 영상은 유튜브 임급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팀도 각각의 나라에서 임급동 순위에 올랐고요. 겨우 이런 것들이 모여 지금의 화제성을 만드는 것이죠. 그의 시로 저번 K-팝 미션에서 오종영의 조회수는 138만 회로 전체 꼴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타고 크루들이 인기를 얻자 이번 메가크루 영상은 업로드된 지 이틀 만에 500만 회를 넘겼죠. 겨우 이러한 인기 투표와 같은 점수 집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생긴 팬덤들은 그들이 탈락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번이고 들어가서 시청합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결국 댄서들의 인지도와 인기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댄서들이 공정한 경쟁에서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에 참가한 댄서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이름과 팀을 한 번이라도 더 알리고 솔직히 인지도를 올리고 싶어서일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전히 투표의 점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은 저 역시도 아주 상당히 불만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순수 실력만으로 결혼은 댄스 배틀의 올림픽을 만들겠다는 취지도 아니었고 예능이라는 문법 안에서 댄스라는 장르를 풀어내고 누군가의 백업 댄서로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댄서들을 조금 더 대중들에게 알리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안에서 대중 참여라는 것을 통해 시청자들의 몰입을 높이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러한 대중 참여로 지금의 수우파 시리즈 또 프로듀스 101과 같은 프로그램이 성공했으니까요. 사실 정말 쉽게 생각하면 엠넷이 단순히 시선을 돌린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대의 앞이 아닌 뒤를 비추는 것으로요. 하지만 이 시선의 전환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이도저도 아닌 예능도 다큐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성공했다는 것은 인정하긴 싫어도 그들이 만든 이 플롯이 충분히 매력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몰입해서 응원하는 팀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시청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흥행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작 하나 보여주고 리액션 3번 보여줄 때 고작 문장 한 줄의 음성이 나오는데 단어마다 음질이 다를 때마다 또 파이널까지 가면 이놈의 악편에 지칠 대로 지치고 짜증도 나지만요. 어쨌든 이들에게 기회를 준 것은 엠넷이고 수많은 댄서들을 대중에게 알린 것도 엠넷인 건 사실이죠. 앞으로 더 잘 만져서 길게 이 시리즈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발 이번 파이널만큼은 조금 더 균형 있게 우승자가 결정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수우파 시리즈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또 왜 이렇게까지 몰입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지 팬심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열심히 그려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 시리즈가 지속적인 인기를 끄는 비결은 진화하는 폼에 끈 흔들리지 않은 본질적인 매력인 것 같습니다. 시즌1의 신선한 충격으로 시작해 남성 댄서들, 또 댄서를 꿈꾸는 학생들, 더 나아가 무대를 글로벌로 옮기면서 신선함을 꾸준히 보여주면서도 우리가 좋아했던 플롯은 크게 변하지 않죠. 이 엠넷의 악편은 멀쩡한 사람 하나를 빌런으로 만들고 시청자들을 꾸준히 지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제는 약간 이런 것들을 길들여져서 웬만하면 욕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본방사수 하고 나면 제가 춤춘 것처럼 체력이 쭉 빠져 있어요. 그만큼 매회 숨 쉴 틈 없이 꽉 채워진 이야기와 퍼포먼스가 있다는 것이죠. 매번 평가가 어쩌고 미션이 어쩌고 저도 TV 보면서 매번 욕합니다. 그럼에도 이 프로그램이 여전히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과 수많은 해외 댄서들의 한국 프로그램에 나올 만큼 매력이 큰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리즈를 왜 재미있게 보시는지, 또 더 나아가 이번 시즌 우승은 누가 하게 될 것인지, 가장 최애 팀은 누구인지 등등 다양한 의견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저도 요즘 그 어떤 영화 드라마보다 몰입해서 보고 있기에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리고 며칠 전에 업로드한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화 영상도 재미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각종 영화 속 이야기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링그린의 박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